언젠가부터 이 세계로 전생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둘씩 나오더니 요즘은 아예 하나의 트렌드와 장르로 확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 전생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세계로 가는 트럭에 치이고 마구잡이로 활약하는 먼치킨의 이야기. 이전 생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내가 이 세계로 전생했더니 하렘을 구축하고 무수한 악수 요청을 받는 그런 이야기. 이 세계 전생물이다 하면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아, 또 세계 전생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 세계 전생만이 가지고 있는 시원시원한 매력도 있어서 그만큼 유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 정말 별 희한한 걸로 전생하는 주인공들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전생하는 골 때리는 주인공들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관하여에 등장하는 리무르 템페스트는 현실 세계에서 미카미 사토루라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회사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의문의 괴한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하면서 이 세계로 전생하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는 칼에 찔려 죽으면서 온갖 망상을 하다가 이 세계 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망상 덕분에 온갖 특성을 얻었고 그 특성의 종합체로 슬라임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죽기 직전까지 동정이었기 때문에 나 이러다 마법사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현자 스킬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 대현자 스킬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리무르가 가지고 있는 개사기 스킬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리무르의 슬라임 모습도 모습이지만 인간형 모습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온 소녀 시즈가 죽고 그녀에게 몸을 넘겨받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하늘색 머리의 리무르가 되었죠. 이 세계 전생물인 만큼 주인공 리무르의 사기적인 능력들도 정말 많은데요. 바로 상대를 포식해서 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베르도라와 덩글에서 탈출하게 된 방법도 시즈 덕분에 인간의 몸을 얻게 된 것도 모두 이 능력 덕분인데요. 아무래도 이론상 모든 것을 먹어치울 수 있는 슬라임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것 말고도 리무르의 주요 스킬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아를 가진 스킬이자 리무르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대현자 스킬 라파엘입니다. 처음엔 말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리무르의 생각으로 생겨났지만 이후 점점 리무르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정신 무브먼트를 보여주면서 전생술에서 확실한 히로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능한 데다가 리무르 바라기이기까지 하니 히로인 그 자체이긴 하네요. 게다가 1만 명의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질 않나, 마왕급의 악마를 손쉽게 소환해서 비서로 부리질 않나, 죽었던 마물들을 살리질 않나, 그야말로 먼치킨에 걸맞은 능력을 뽐냅니다. 그리고 후에 진짜 마왕으로 인정까지 받게 되어 8성 마왕 중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전생술은 일본 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애니메이션 좀 보는 사람이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작품을 시작으로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전생하게 되는 이 세계 전생물의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검으로 환생합니다. 애니메이션 제목도 전생했더니 검이었습니다인데요. 검으로 전생하면 뭐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인텔리전스 웨폰이라는 실로 편리한 설정 때문에 말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있으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프란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작중 주인공은 불의의 사고로 죽고 검으로 환생하게 되더니 그렇게 한참 마물이 가득한 숲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 깽판을 치고 다니다가 땅에 꽂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리는데요. 우연찮은 기회로 고양이 수인 소녀 프란 덕분에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해지고 싶다는 일념 하에 검을 사용하게 된 프란에게 이 세계에서 활약하는 이야기가 주된 흐름이죠. 전생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진화인데요. 수인종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상위 개체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프란은 어린 시절부터 이 진화를 해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주인공인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진화에 한 발짝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은 이런 프란을 돕기 위해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프란을 위해 요리를 해주는 모습이 압권입니다. 검인데 용케 카레도 만들고, 아니 팔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이 애니의 주인공인 스승은 인텔리전스 웨폰이자 일반적인 마검보다 강한 능력을 가진 마검입니다. 이 스승은 적을 쓰러뜨릴수록 그 힘을 흡수해서 강해지는데 적이 가지고 있는 스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 원하는 스킬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서 그야말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스킬 공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승이 강해지면 소유자인 프란도 함께 강해집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 일석삼조인 셈인데요. 2기 제작 결정이 되면서 과연 프란이 꿈꾸던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은 더 가건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주인공인데요. 이번엔 바로 자판기로 전생하는 애니메이션, 제목만으로 어그로를 어마어마하게 끌었던 2023년 3분기의 화제작 자동 판매기로 다시 태어난 나는 미궁을 방랑한다입니다. 일본은 자판기가 있기로 유명한 나라인 만큼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온갖 자판기가 있는데요. 작중 주인공은 이런 자판기 오타쿠입니다. 이 세계 전 생물이 거의 그렇듯 이 주인공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세계에 가게 됩니다. 죽게 된 계기도 자판기 때문이었는데 자판기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자판기로 전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자판기 오타쿠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력된 기계음이 아니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지만 자판기로 전생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게다가 자판기인 주제에 스스로 결계도 칠 수 있고 이것저것 메뉴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능한가? 하지만 이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야 했는데요. 자판기에 물건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지능을 가진 생물체를 찾다가 겨우 라미스와 조우하게 됩니다. 다행히 라미스는 자판기를 난생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금방 터득하면서 전생하자마자 죽을 뻔한 주인공을 구해줍니다. 게다가 라미스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라 주인공을 들고 여기저기 종횡무진하는데요. 주인공은 자판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전투 능력은 없지만 이쪽 세계의 음식을 먹으면 다양한 버프를 주고 또 자판기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이 이 세계 주민들에게 인기가 짱이라서 주인공은 이 세계에서 제대로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버프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역할로도 톡톡히 활약하는데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정말 PPL 최적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판기로 판매하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팔 수 있고 그걸 맛본 이 세계 주민들이 환장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도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혹하게 되는데요. 시도 때도 없는 PPL 덕분에서인지 일본의 뽕을 확실하게 채워줘서인지 일본 현지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어서 2기 제작도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방식이 아주 기발하긴 하지만 자판기가 주인공이라니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황당한 애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거미로 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거미입니다만 문제라도입니다. 너무 리얼한 거미를 그리면 시청자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거미의 비주얼이 생각보다 굉장히 귀여운데요. 이 애니는 평범한 여고생에서 거미로 전생한 이 거미 주인공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이야기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거미 파트와 인간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폭발 사고에 휘말리게 되어 거미로 전생하게 된 주인공과 인간으로 전생하게 된 같은 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뉘어져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됩니다. 작중 친구들은 인간으로 전생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전형적인 이 세계 전생물 주인공들처럼 아카데미도 다니면서 꽃밭 같은 전개를 보여주지만 유독 주인공 거미의 인생은 쉽지 않아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적들을 잡아먹으면서 점차 성장하고 진화하는 거미를 보면 왠지 모르게 이 주인공을 더욱 응원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해가면서 사기급 스킬들을 얻은 덕분에 머리와 몸이 산산조각나도 일단 머리만 살아있다면 시간만 지나면 꾸준히 다시 살아남는 점도 역시 이 세계물의 주인공인 건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참고로 이 작품에는 서술 트릭과 함께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직접 애니메이션이나 원작 라노벨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인공이 거미로 전생하게 되는 이유도 중요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꼭 원작이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후반부로 가면서 애니메이션 작화가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스토리에 주목하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주인공들이 워낙 압권이어서 이번 주인공은 조금 심심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게임 캐릭터로 환생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오버로드입니다. 와! 이걸 아시는구나! 오버로드의 주인공인 사토루는 원래 현실 세계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워낙 피폐한 나머지 게임 속 세상인 위그드라실에 거의 인생을 올인하는데요. 그 덕분인지 현실이 된 게임 속 세계로 전생하게 됩니다. 아인즈가 해골 언데드로 전생한 만큼 그의 길드였던 아인즈 울 고우는 나자릭 지하 대분묘라는 하나의 던전이 되었는데요. 사실 거의 한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애니메이션 4기에 가서는 아예 마도국까지 되면서 마도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주인공의 최초이자 최종 목표는 혹시나 이 세계로 왔을지 모르는 옛날 길드원들을 찾기 위해 아인즈 울 고운 마도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요.
이걸 알 리 없는 게임 속 NPC들은 자뻑이 굉장히 심한 왕이라고 생각한다네요. 또한 아인즈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NPC들까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 군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데요. 아인즈 자체의 물리적인 공격이나 방어 능력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게임 플레이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기적인 아이템들까지 한가득인데다가 다른 NPC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사실상 단점도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NPC들이 아인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어 쉽게 배신당할 일도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인 점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아인즈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맨손으로 천사 둘쯤은 악력으로 제압하고 온갖 사기템과 사기적인 마법으로 천사 군단도 한방에 쓱싹해버리면서 완전히 전장을 압도하는 모습이 정말 압권입니다. 오버로드는 원작 소설이 정말 인기가 많았고 애니메이션도 초창기에는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기의 극장판까지 제작이 될 정도로 저력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대를 워낙 받은 탓에서인지 워낙 설정이 방대해서인지 설정이나 스토리를 스킵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기술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혹평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기에 들어와서는 조금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애니메이션 전개가 더 기대되네요. 슬라임의 해골, 거미, 검, 그리고 자판기까지 오늘은 느슨한 이세계 전생물의 전개 패턴에 긴장감을 주는 독특한 모습으로 전생한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전개도 조금 색다른 경우들도 있고 이전엔 흔히 볼 수 없던 물건들로 전생한다는 점에서 한 번쯤 이런 이세계 전생물들을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